폭행을 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을 했어요. 내가 직접 때리고 한 것도 없다고 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성인들의 범죄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반 형사법 법리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해결사 TV 김도훈 변호사 이정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중학생이 여학생 한 명을 인치하고 괴롭히고 주변에서 동조하는 학생들이 또 촬영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장난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장난으로 한다고 한 욕설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죠. 네. 성인들이 적용되는 형사상 형사처벌이랑요, 학교폭력에 관련된 처벌법이 적용되는 거랑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를 수 있죠. 훨씬 더 학교폭력 관련된 처벌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이 범위가 넓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인이 성인을 따돌렸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하기는 힘들잖아요. 저는 따돌림은 잘 몰라서. 그렇죠. 예. 모르긴 하는데 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 명이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근데 한다면 뭐 저도 이제 회사나 뭐 그 전에 군대나 이런 데 봐도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소외되는 그렇죠. 사람이 있긴 근데 했어요. 이게 적어도 학교폭력에서는 그 따돌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은 장난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따돌려진다든지 흔히 왕따라고 불렀었잖아요. 예전에는요. 그런 것들도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따돌림을 하면은요. 그러면 학생한테. 장난으로 한 욕설뿐만 아니라 따돌림은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겠네요.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성인들끼리 이제 뭐 신체적으로 서로 때렸다, 폭행이 네, 일어났다 네. 그러면 그건 물론 이제 폭행 내지는 뭐 폭행치상 아니면 상해죄로 처벌이 일반적인 돼- 형사 절차로. 일반적인 형사 절차인데 학교폭력에서 당연히 그것도 학교폭력이고요. 근데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다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도 아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폭력배 들어간다는 거죠. 폭력에. 학교폭력에.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어떤 기준이나 정의가 있을까요? 학교폭력의 정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건 길어요. 이게 그냥 폭력이네요. 그냥, 일반적인 그 성인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약간 따돌림이나 뭐 그 정도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고 또 특이한 거는 사이버 따돌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워낙 SNS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이러면은 학교폭력으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삼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시죠. 상당도 많고요. 예. 당연히 이거는 학교폭력만의 문제라고 저도 보진 않지만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하기 좀 어렵겠네요. 내가 피해자 입장이다 그러면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게 좋아요. 성인들 사건이랑 요즘엔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맞았다 그러면은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행에 의한 어떤 상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사이버 상해 따돌림이라든지 이러면은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메시지들이 증거가 있을 남을 거거든요. 수밖에 예. 없겠네요. 요즘 그런 학생들은 것들이- 뭐든지 다 핸드폰으로 그럼요. 하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지우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죠. 증거가 없을 수는 없고 또 이게 교실이라는 데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일어난다든지 여러 목격자들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죠. 성인들과 비슷한 건데요. 사실은 내가 어떤 피해 사실을 겪었다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SNS가 워낙 발달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또 친구들과 상의하면서 그 증거들을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 걸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SNS 상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겨놓으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속에 꼭 혼자만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변이랑 소통하고 SNS 상에서 비공개로라도 남겨놓으면 일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처음에 서두에서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 것 중에서 중학교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데 한 학생을 나머지 가해자 학생들이 폭행을 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같이 자기가 일행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만 했으니까 내가 직접 때리고 한 것도 없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빠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성인들의 범죄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반 형사법 법리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방조범도 고의가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예를 들면 그걸 찍은 목적이 그리고 또 SNS에 올리는 목적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이걸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싶었고 반드시 저 가해자들이 처벌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찍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방조범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SNS에 막 웃어요. 우리가 이랬다 자랑하면서 맞아요. 자기들끼리 막 키득키득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공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린 다음에 정의실현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건 위험하죠. 네네. 예. 그러면은 아마 방조 공범으로 처벌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그냥 학교폭력에서 끝나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저도 안타까운데 많이 상담을 하면서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고민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주변에 친구, 선생님, 부모님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당부를 변호사로서 좀 드리고 싶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러면 저희 채널도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부모님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언제든지 저희 형사 전문 해결사 TV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